자, 가자. 530번 보자. 이 문제 내가 별표 치라고 했냐? 이 문제 별표 치라고 했었냐, 내가? 안 했었어? 이 문제 별표 한 100개 박아 놓으셈. 자, 이 그림 너네 무조건 만난다. 알겠지? 이 그림을 포함하는, 뭐, 이거랑 똑같아. 뭐, 삼각형 조그만 거 있지?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식으로 이 문제 진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별표 쳐놓고요. 그림 자체, 풀이 방법 자체를 다 기억을 해놔. 알겠어? 그래. 뒤에 뚜껑 열어가지고 샤프심 한 3개 채워놔. 자, 어쨌든 요거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볼까? 자, 지금 저 조그만 삼각형 있죠? EFP, EPF. 그죠? 요 삼각형에 대해서 내각 3개 있잖아, 당연히. 저 내각 3개 중에 하나랑 삼각형 ABC, 제일 큰 삼각형, 큰 삼각형의 내각 하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각이 딱 한 세트 존재하지. 무슨 각과 무슨 각이야? 아니, 내 말을 잘 들어봐. 내 저번에 왜 나와? 자, 다시 잘 들어봐. 작은 삼각형. 작은 삼각형의 내각 하나랑. 내각은 그냥 각이야, 각. 각. 각 하나랑. 시연아, 너도 들어야지. 아, 그리고 ABC라는 삼각형의 각 하나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관계를 찾을 수 있다고. EDF랑 ABC. 응? EP랑 EPF겠죠. 네. ABC. EPF면 여기고 ABC면 여긴데? 잠깐만. 그게 무슨 관계 있어? 원을 그리면 어떤 원? 아니, 네가 말을 했잖아. 이 외접원을 말하는 거야? 이게 중심각이면 이게 뭔데? 심지어 이 중심각은 이렇게 연주하면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야. 그리고 심지어 내심도 아니야. 내심을 그냥 수직 그러면 내심이냐? 그러니까 외심이냐? 그러면 여기서도 수직 그으면은 이것도 외심이야? 외심 맞네? 아니지, 당연히. 너 뭐? 응? 응? FE랑 FA랑 하면은 사각형이니까. 근데 오늘 예전에 안 만나서 좋겠어가지고. 뭔데? EPF랑 응. CAP. 응, 그게 무슨 관계 있어? 그렇지. 그거 찾으라는 얘기였어. 자, 다시, 지금 에러 나가지고 다시 끄떡 켜고 있는데. 그거야. 그 두 관계를 찾아서 그걸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 지금은 그 중에 하나 쓰겠지. 나중엔 그 다른 방식이 하나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 거기 들어봐. 결국 사각형 AFP 이거 보자는 얘기야. 여기서 여기가 90도지. 여기가 90도지. 그래서 방금 시연이 말한 대로 요 각과 요 각의 합은 파이야.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딱 그겁니다 라고 끝나는 문제들도 있는가 하면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은 E랑 F를 지나게 되겠지. 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90도, 90도가 나와 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AFP의 외접원을 그려보면은 사각형 AFP의 외접원을 그려보면 그 외접원은 뭐다?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 라고도 푸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문제랑 관련 없어. 알겠죠? 근데 그런 것도 볼 수 있다 정도.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요각과 요각에 대한 세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사용을 하자라는 얘기고, 내 말은.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와 있어? 문제. AB의 길이가 6, BC의 길이가 4냐? 4. C의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어. 얘들아. 방금 내가 말한 그 각과 관련된 공식 하나 있죠. 뭐? 코사인 법칙.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하는 거야. 뭐야? 2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36 플러스 25 마이너스 16이잖아. 분모 60, 분자는 40인가? 45네? 그럼 15, 15 약분을 해주면 4분의 3입니다. 맞나요? 그럼 만약에 너희들한테 사인 A도 구해봐 라고 한다면 만약에 16분의 루트 7 하고 구할 수도 있겠지. 무슨 소리야? 아, 별소리야. 아, 놀래라. 난 뭐 이상한 소리. 아무튼 16분의 루트 7 하고 구할 수도 있겠다 맞지? 사인 A를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뭔 말할? 뭔 말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보자. 그래서 사인 A가 나왔잖아. 맞죠?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만 찾아주면 돼? 이 삼각형에서 자, 각 FPE를 가지고 사인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잖아. 즉 사인 A잖아. 즉 16분의 루트 7을 안 쓸게 그냥. 요거잖아. 그럼 뭐 찾았어? 저 빨간 삼각형 중에 한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찾았다. 그럼 너희들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재료 중에 사인 A 하나 찾은 거야. 그럼 그 사인 A를 사인 A래. 사인 FP를 찾은 거야. 그럼 그 FP를 끼인 각으로 두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찾기만 하면 다 되겠네. 어디 있어? PE의 길이 나와 있지. FP의 길이는 안 나와 있지. 그것만 찾아주면 된 거야. 근데 PD라는 재료를 던져줬네. 뭐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이제 네가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게 나와야지. 우리가 이게 내심은 아니지만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 한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등장하면 뭐해? 삼각형 넓이를 세 개로 쪼개서 봐줘. 우리한테 삼각형 ABC의 넓이를 두 번 구해보래.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의 A로도 한번 구해보시고 이용해서 그 넓이랑 뭐가 같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밑변 곱하기 얼마야 저게? PF야? PF. 높이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 대해서 끝. 이래서 그러면 PF의 길이가 나와.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의 답은 뭐라고요? 우리의 답은 삼각형 FP, EFP, EFP. 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구한 PF 곱하기 2분의 루트 7 곱하기 사인의 원래는 FP인데 계산해서 A랑 같아지죠? 맞죠? 지금은 FP라고만 써둘게. 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끝. 여기까지. 정리. 이거 그림 그리고 풀이까지 잘 기억을 해둬라. 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라는 의미보다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이 둘의 관계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거리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딱 이 정도. 알겠죠? 내가 실수했나? 내가 실수했네. 16분의 루트 7이 아니네. 4분의네. 루트 16분의네. 아니 그리고 뭘 또 어쩐지야 계산 안 하고 있었어. 그리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뭐 지저분하잖아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분들은 약분을 하고 시작하면 되지. 계산했는데 무수가 나와. 그래서 막 5만 계산해본 거야.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이 계산이 틀렸다고 밀어붙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자, 가보자. 얼마야, 2분의? 여기 있잖아, 2. 통분하고 있잖아. 13. 12pf. 됐죠? 그럼 분자가 이거면 된다, 그죠? pf는
6분의 루트 7이네요.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런 원리로, 이런 방식으로. 알았죠? 자, 얘들아, 보자. A1, A2, A2, A3 등등등의 호의 길이에 대하여 1부터 8까지 줬지. 호의 길이는 뭐랑 비례해?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비례합니까? 중심각을 사인에 넣은 것과 비례합니까? 그렇지. 중심각이 뭐? 중심각이랑 비례하죠. 그럼 내가 말한 사인이랑 비례한 거는 본 적 없어? 현이랑 나중에는 A1, A2 현과 사인 또는 코사인이랑 비례관계를 찾을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 이렇게 참고만 해놔. 알았죠? Yeah. 자, 어쨌든 간다. 우리는 호의 길이니까 중심 각각 비례한다. 근데 그 길이, 아니, 크기, 이게 맞지? 호의 길이니까. 길이 B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 1부터 8까지의 비례식을 가지고 있네. 그때 1부터 8까지 더하면 얼마라고? 36. 전체 중심각을 36개로 쪼갠 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씩 나눠 가져가지세요라는 얘기다. 맞지? 맞지? 그때 순서대로 뭐라 불렀어? S1, 2, 3, 점점점이라고 불렀대. 그리고 마지막 A8, A1으로 이루어진 여기를 S8이라고 부르겠대. 여기가 어디야? S1, 아니? S1, S2, S3, S4, S8, S6, S7, 어이? S7 이렇게 잡은 거다. 맞지? 왜? 왜? S8가 들렸나? 자, 어쨌든 그때 저 넓이들을 뭐해? 제곱해서 다 더해버려. 일단 부채꼴이잖아. 부채꼴이면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점이 뭐야?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쓰든 2분의 1 RL을 쓰든 2분의 1 R까지는 공통이지. 뭐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쓸 거다라고 하면 2분의 1 R제곱까지가 공통이겠지. 그걸 묶어가지고 싹 다 더해서 해도 된다. 맞지? 만약에 R제곱 세타를 쓸 거면 2분의 1 R제곱을 제곱한 것까지는 싹 다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 세타 제곱 2분의 1 R제곱 세타 세타들이 전부 다 제곱돼가지고 더해져 있겠지. 왜? 물어보는 게 넓이의 제곱들의 합이니까. 만약에 저 넓이를 2분의 1 RL로 사용하고 싶었다. 부채꼴 맞지? 아이씨 삼각형이었어. 젠장. 자 다시 갈까? 무조건 뭐로 구하겠다?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의 끼인각으로 할 건데 그 두 변이 전부 다 반지름이다. 맞지? 중심각 여기로 갈 거니까. 그럼 어디까지 공통이겠다? 넓이들 다 제곱한 거야. 2분의 1 반지름 얼마야? 33? 까지는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을 거잖아. 사인의 몇 도,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사인의 몇 도, 뭐 이것만 다를 거 아니야. 그걸 다 제곱하고 있을 거니까 얘네 제곱 따로 사인들 제곱 따로 해서 싹 다 더한다 치면은 결국 4분의 81까지 공통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겠네?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만 찾아주면 되겠네. 뭔 말 알? 자, 거기까지를 쓰자. 거기서부터 첫 풀이다. 4분의 81로 묶었다. 그래서 사인의 뭐라 부를까? 세타1, 세타2라 부를게. 알아보겠지? 세타1 제곱 사인 제곱의 세타2 사인 제곱의 세타3 쭉 해서 사인 제곱의 세타8 8까지를 한다고 생각하자. 여기까지 이해됐냐?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뭐만 찾아주면 돼? 이 사인 1, 2, 3, 4 사인 세타 1, 2, 3, 4부터 사인 세타 8까지 구해주면 되겠지. 저 각들이 어떻게 될 거야? 그렇지. 10도, 20도, 30도, 40도. 그걸 넣어서 생각할 수 있겠어? 굳이 세타 1, 세타 2라고 하지 말고 각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각의 총합이 36개. 근데 중심각은 360도니까 하나당 10도. 그 10도를 1개, 2개, 3개, 4개, 7개, 8개 나눠가지고 세우니까 여기가 10도, 도 쓰고 도 때문에 틀린다. 20도, 30도, 80도. 맞음? 끝.
근데 얘들아, 사인 제곱 80도가 뭐야? 그렇지. 그러면은 뭐랑 같아져? 아이, 지랄. 코사인이지, 이 새끼야. 그러면 더하면 1이겠지. 아, 전체 각이 몇 개야? 8개잖아. 8개가 앞뒤 세트로 묶을 때마다 1씩. 1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4개. 그렇지. 이거 답은 81인 거야. 알았죠? 알았죠? 얍. 다음. 538. 538. 오케이. 정리해라. 자, 이거 안 넘어갔네요. 자, 요 문제 내가 별표 치라고 내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별표를 치라고 얘기도 졸라 해놨어요. 네, 영상을 한번 아이들이 질문을 했지만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네. 자, 근데 뭘 알아두냐면, 자, 이 그림 무조건 외워둬라. 학교 시험 진짜 잘 나온다. 아까 그 EPF랑 같이. 알겠죠? 근데 솔직히 지금 이 538번처럼 내면은 솔직히 이걸 맞추라는 말인가? 솔직히 난 그건 의문 들어. 자, 위에 뭐라 돼 있어? 교육시험 변형이라고 돼 있죠. 원본 문제는 우리 마플, 센 여기 다 있습니다. 알았어. 원본이 거기 있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변형인데 말이 변형이지. 그 원본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어. 오케이?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중에 기억은 따로 놀고 막 니은 따로 놀고 디귿은 따로 노는 이런 문제들도 있지. 근데 이런 문제도 있잖아. 기억을 풀고 그걸 이용해서 니은을 풀고 그걸 이용해서 디귿을 푸는 문제도 많지. 자, 이 538번의 원본 문제가 그거였어.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접근을 해야 돼. 근데 얘는 디귿만 딱 남겨놓고 B의 길이 구하기야. 원본 문제의 디귿이 B이거든. 자, 근데 그 도중에 기억, 니은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과연 그 기억과 니은을 찾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 이 문제를 세상 처음 보는 애가 그 순서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거는 의문이라고. 그건 알겠냐? 그게 의문이거든. 자, 일단은 그래서 그걸 참고하고 들어봐. 제일 먼저 뭘 보냐면은, 자, 얘들아. 삼각형 EBC를 봐봐. EBC. EBG네? EBG를 봐봐. F네? FBG를 봐봐. 이 삼각형 봐, 그냥. 알았죠? 미안해요. 이 삼각형 봐. 뭐가 나와 있어? 각이 2개나 주어져 있지. 변은 하나도 없지만. 저 각을 살려보는 거야. 자, BFG라는 요 각이 몇 도야? 얼마야? 뭐긴 뭐야? 60도 마이너스 세타지.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120도 주어져 있고 세타가 주어져 있으면 다 넣으면 180. 그래서 60도가 필요하고 세타를 없애야지. 맞냐?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왔어. 자, 거기 들어 보아요. 뭐예요? 요각. 뭐 얼마야?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나왔지. 90도 마이너스 세타 엄청난 정보 아니야? 왜?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을 바꿀 수 있는 각이잖아. 90도 뿔마 세타, 180도 뿔마 세타, 270도 뿔마 세타는 세타로 바꿀 수 있잖아. 사인 코사인을 만나 있으면. 그게 힌트라고. 저 90도 마이너스 세타를 구하시오. 저게 기억이야. 구할까? 솔직히 힘들 것 같아. 구하라고 하니까 기억이 보기가 그거야. 각 BFE는 90도 마이너스 세타이다. 이게 기억이야. 그 말을 했으니까 BFE를 구하러 가보겠지.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60도 마이너스 세타는 아무 의미 없잖아. 그리고 나서 더해 봤더니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잖아. 과연 구할 수 있을까? 거기서 솔직히 조금은 의문 들어. 알겠죠? 그거는 참고하라고. 그거 말고는 괜찮아. 자, 어디든 간다. 자, 저걸 90도 마이너스 세타로 구했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갑니다. 여기 삼각형을 봅시다. 어디 위에? 요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 근데 무슨 각임? 30도. 야. 여기의 길이가 지금 그냥 같다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의 2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너네 FG라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얼마예요? 예? 맞아요. 2루트 3이에요. 자, 2루트 3이에요. 됐죠? 네, 맞아요. 예, 감사해요. 또 재료가 하나 더 주어져 있을 텐데.
주어진 재료 아무것도 없냐? 여기서 찾자. 이 루트 3. 뭐? 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요거 가자. 자, 간다. 우리, 노랑 색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써보자. 간다. 사인 세타분의 BF의 길이를 보면, 뭐야, 이거? 사인 법칙이지? 사인의 120도분의 2루트 3입니다. 맞나요? 자, 사인의 120도는 사인의 60도가 똑같죠.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얼마야? 4란 얘기죠. 끝. BF가 뭐예요? 4 사인 세타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네, 끝났습니다. 얘 뭐가요? 여기 삼각형 봐.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 BE. 맞지? 요 삼각형 봐봐. 뭐가 남아있어? 두 변 나와있고 끼인각 나와있고 맞은편 BE를 물어보고. 맞니?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됐나요? 가자. 서문 B의 제곱은 16 사인 제곱 세타. 뭐 한 거야? 이거 제곱한 거야. BF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4 사인 세타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 뭐야? 코사인의 끼인각. 맞니? 근데 코사인의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사인 세타랑 똑같지? 사인 세타를 고치고 다시 한번 잘 봐. 얘는 16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얘는요? 16 사인 제곱 세타죠. 답은 4. B는 2. 끝. 이게 답이야. 자,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다시 한번 물어볼까? 기억이 뭐다? 이 빨간 색깔 각. 니은 이거. 디귿 이거야. 과연 참거짓이 아닌 지금처럼 그냥 B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흐름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내가 보여줬으니까. 좀 기억을 떠올린다면. 이건 기억을 없이는 의미 없는 것 같고. 과연 학생들이 BF의 길이를 찾아보려고 생각을 할까? 그것도 4도 아니고 4 사인 세타로. 거기서 솔직히 의문이야. 여기서 사라질 거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기대감을 가지고 덤빌 수가 없잖아, 솔직히. 이게 뭔가 사라질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뭔가 시도라도 하는데 솔직히 나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B의 길이를 만약에 BF를 이렇게 이 사인으로 이용해서 표현을 해오면 얘랑 얘랑 계수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사라질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난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뭔 말인지 알겠냐? 어쨌든 이게 기억 니은디가 참고 주시고 요 문제 자체 원본 문제 자체는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도. 알았죠? 정리. 이거는 문제 안 따라가면 만들기 힘들겠다. ABD라는 삼각형과 CBD라는 삼각형이 각각 S1, S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녀석에 대하여 넓이 B 9대 5라는 것도 좋네. 이게 닮음은 아니니까 닮은 B를 쓰면 안 되고. 알았죠? 닮음은 아니고 대신에 ABD라는 삼각형 봐봐. 자, 너네 지금 뭐 칠판은 안 보더라도 너네 그림 잘 봐. ABD 보여? 살짝 색칠을 하든 뭐 하든 보여? CBD 보여? 자, 두 삼각형의 공통점 뭐 있어요? 뭐? DB 자, 삼각형 겹쳐서 어디다 쓰려고? 아니, ABD라는 삼각형의 넓이랑 CBD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보는데 그럼 혹시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라고 얘기하려고 이거 공통에서 빼면 같다고 해서 뭐 하려고 이 자식아. 같아요. B는 똑같을 거예요. 아무튼 자 간다. 같은 건 아니고 닮음이겠지. 아무튼 민범이 말한 거지. 요 각이랑 요 각, 얘각 두 개를 공유하고 있잖아. 공유는 아니지. 똑같은 각이잖아. 세타라고 잡아보자. 알았죠?
그러면 S1 대 S2의 넓이 B 9대 5는 어떻게 만들어져? 자, AD와 BC랑 길이가 필요하겠다, 맞지? 그래서 일단은 그냥 써볼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AD의 길이 곱하기 4인 세타 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세타는 9대 5 맞냐? 그럼 어차피 길이 B니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인 세타라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2 같은 건 약분 물론 2도 한 번 더 약분 오케이? 그러면은 뭘 얻었어? 다시 정리해봐 3AD랑 대 2BC의 B가 얼마? 9대 5라는 얘기야. 알았니? 그러면 AD와 BC의 길이비는 몇 대 몇? 그렇지. 그러면은 6대 5랑 길이비를 찾았으니까 나는 6K와 5K로 표현할 거야. 가능 불가능? 가능. 됐죠? 됐죠? 그리고 나서요. 이번에는 이 녀석을 볼 거야. 어떻게? 자, 아까는 요 얄쌍한 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뭔가 6대 5라는 걸 찾았지. 이번에는 AC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요 삼각형도 저 6K, 5K 중에 하나를. 그리고 요 삼각형도 6K, 5K 중에 하나를 쓰고 있고 각은 알파로 동일하지 않아? 그렇지. AC의 제곱을 구해봐. 몇 번? 각각 삼각형에서 한 번, 총 2번 구해봐. 둘이 같다라고 하면은 K가 나올 거다. 자, 간다. 위쪽 삼각형, 요 위쪽 뚱뚱한 삼각형 얼마야? 36 더하기 25K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5K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맞니? 두 번째는 36K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K 곱하기 코사인 알파다 맞니?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 줬잖아. 4분의 3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요 식을 방정식을 풀어주면 한 번 더 정리. 36 더하기 25K 제곱에 이게 지금 얼마? 4분의 3? 4분의 3이거든. 약분이 되죠. 5, 9, 45K 는 36K 제곱 플러스 16 여기도 4분의 3이거든.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8K 아닌데? 36K 그러면 한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11K 제곱 플러스 9K 마이너스 20 인수분해가 되겠지 제발. 된다. 예? 된다. 그렇죠? 그럼 K는 1인 거야. 길이가 6과 5인 거야. 알았죠? 이거? 네. 그러면 이제 삼각형 ADC의 넓이 끝나잖아. 알았죠? 알았죠? 얍. 정리. 간다. 자, 541번 봅시다. 요거는 저 사인 알파 분의 사인 베타. 어떻게 보면 분수니까 B죠.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 이 B가 주어졌다. 이거 뭐다 써먹으란 거야, 얘들아? 알겠냐? 알 것 같아요. 뭔데? 누구의 길이 B? AB 대 AD? AB가 왜 나오고 AD는 왜 나와? 그게 아니죠. 반지름의 길이 B죠. 왼쪽 삼각형에서 사인 알파분의 대변의 길이 AC는 뭐랑 같아? 아이고. 뭐랑 같아? ER1이라고 부를게 일단. 사인 베타분의 AC잖아 또. 얼마야? ER2겠지. 맞죠? 이 녀석을 뭐 해봐? 그냥 이 상태로 분수 만들어봐. 좌변이 뭐야? 좌변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야.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는 뭐예요? R2분의 R1.
근데 그게 몇 대 몇? 2대 3.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 녀석의 반지름을 내가 R2로 잡았지. 근데 그거를 2R로 쓸래. 여기 반지름을 R1으로 잡았지. 그거를 3R로 쓸래. 같은 문자 R, 스몰 r 또는 대문자 R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봐. 알았지요? 그러고 나서 OO 프라임, 반지름 둘의 B, 알파, 베타. 여기가 힌트인 거야. 어떤 삼각형 또는 어떤 도형 그려야 돼? 사각형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고. 어떤 도형 그려야 돼? 다시. 저거는 썼어. 반지름 길이 B가 나왔어.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어떤 도형 하나 그리자. AOC. AOO 프라임이겠죠? 요 삼각형을 봐야지. 얘가 각이 뭐야? 알파죠. 왜? 호 AC 또는 뭐 이거의 각 AC에 대한 원주각이 알파야. 중심각은 2알파겠지. 그놈의 절반이잖아. 그 말은 얘도 뭐다? 그럼 이 각이 뭐다?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맞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코사인을 물어보든 사인을 물어보든 너희는 이 3분의 1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됐나? 그리고 여기가 뭐야? 3R이잖아. 여기가 뭐야? 2R이잖아. 끝난 거 아니야? 코사인 법칙을 쓰면 R이 나오겠지. 됐어? 가자. 코사인 법칙. 어떻게? 1제곱은 Y제곱 4R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R 곱하기 2R에다가 일단은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야. 맞니? 근데 이 녀석이 뭐랑 같아? 아! 안 외우냐?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지 말고 좀 외워서 대답을 해봐. 2분의 파이의 짝수배는 왜 사인으로 왜 가? 오늘도 계속 쓰고 있었던 공식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됐어? 그럼 뭐야? 다 날라갔고 4R제곱 남은 거야? 17R제곱이네 그럼? 끝.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R제곱 파이잖아. 아니지. 9R제곱 파이구나.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이거 제곱 파이. 9R제곱의 파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17분의 1, 17분의 9파이. 답은 28. 응? 26. 됐나요? 자, 오늘 어딜 하러 갑니까? 본 교재 다시 수열하러 갑니다. 얘들아, 수열의 정의가 뭐겠어? 수열. 수를 나열한 거. 자, 그런데 수를 아무렇게나 막 나열한 것도 수열이라고 부를까요? 원래는 맞아요. 알았죠? 원래는 맞는데 우리가 아무렇게 막 나열한 수열을 굳이 배워서 뭐해? 그 다음에 뭐 할지도 모르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한 거를 배워요. 자, 그럼 질문을 한다, 뭐 문제를 내는 선생이다.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수를 나열하는 거를 이제 수열이라고 배우는데 수열에서 뭘 물어보겠어? 간격을 물어보죠. 뭐 간격과 같은 규칙성을 물어볼 거 아니야. 맞지? 그 규칙성을 찾아 나가는 게 너희들의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걸 거야. 맞죠? 자,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 규칙이라는 거는 모든 것들이 말로 EQ 테스트 하듯이 그렇게 찾아가는 걸까? 그건 아닐 거야.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식으로, 공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까? 그것도 아닐 거야. 자, 보기 들어라. 우리가 결국 배우는 수열은 딱 크게 보면 두 가지야.
공식으로 풀 수 있느냐? 이 수열의 규칙을 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건 뭐야?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식으로 표현을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수능에서 무조건 킬러가 하나 나와. 수열 단원에서. 거기는 무조건 뭐 한다? 직접 규칙 찾아보기일 거다. 식으로 표현하기 애매한 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것만 다루면은 이 단은 너무 어렵지. 그래서 그거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그 식으로 표현되는 규칙성을 몇 가지를 딱 제시를 한다. 그중 하나를 오늘 배우는 거야. 등차수열. 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규칙성을 공식으로 알려주는 수열 딱 2개. 나머지는 공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자, 그래서 등차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등차라는 이름부터 사실 힌트가 나와. 너희들 뭐 내가 자주 하는 얘기가 영어 같은 거, 뭐 국어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은 국어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역법이라는 게 있다 치자. 그 단어만 딱 들었을 때 뭔지 아냐? 모르지. 단어만으로 뭔 뜻을 말하는지 모르잖아. 연역이 무엇이다를 우리가 외워서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연역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데? 모르거든. 근데 수학은 이름에서부터 힌트가 나오지. 생각해봐. 조건제시법. 뭐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뭐 하는데? 조건제시법이 집합이잖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어떤 조건으로 이놈들을 묶어놨어요? 원소날법.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을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른다는 그 사실, 원소가 뭔지만 알면 그 원소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인 거야.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야. 이름에서 힌트가 나와. 등, 같은 등, 차. 그래서 차가 같은 수열. 이게 힌트다. 알았지? 자, 그래서 간다. 뭔 차? 이웃하는 항들과 대차. 이웃하는 항들끼리 뭐 해주세요? 차를 구해봐. 그때 그 차가 모든 이웃하는 항들마다 뭐 하더라? 항상 일정한 값을 갖더라.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 부른다. 알았나? 자, 근데 고등부에서 내리는 등차 수열 정의는 이게 아니야. 그래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시 설명할 건데 밑에 한 줄 쓸 테니까 잠깐 비워놓고 자, 그 밑에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수열을 일단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간 집합 표현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N이라는 녀석을 집합으로 묶어서 뭐 또는 나열해 보면 약간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거는 뭐 몰라도 되고 그때 A1 첫째 항, A2 둘째 항, A3 셋째 항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요. 그러면서 AN-1도 나오고 AN도 나오고 하겠죠. 이때 뭐 쓸까 말까 이거 이름 A1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첫째 항, 뭐 초항 이런 식으로 불러요. 보통 이제 한자 잘 안 쓰니까 요즘 이제 첫째 항 부르겠지. 근데 A2부터는 제2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둘째 항도 쓰긴 써. 근데 원래 정식 명칭은 얘도 제1항이고 사실은. 근데 첫째 항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쓰고 여기서부터는 다 제 몇 항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보면 됩니다. 알았지? 이 이름을 지어도 되겠지?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얘네들 가지고 뭐 한다 얘들아? 뭘 구해본다? 차를 구해보는 거야. 오케이? 간다. A2에서 A1을 빼봤어. A3에서도 A2를 빼봤어. AN에서도 AN-을 빼봤어. 뭐 했어? 다음 항에서 그 전에 항을 이웃하는 항들끼리 빼봤지. 근데 얘들이 뭐 하더라 얘들아? 다 같더라.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차들이 다 똑같은데 그 차를 우리 뭐라고? 디스턴스라는 단어를 썼겠지. D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격 약간 이런 의미로. 알았죠? 그리고 그 D는 뭐다? 우리가 차를 공유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는 차, 공통인 차라는 의미로 공차라고 이름을 불러요. 알았나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공차랑 달라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 이 식들을 다 다시 써봐. A2를 구하는 용도로 식을 다시 써봐. 뭐야? A1 플러스 D. A3는 뭔데? A2 플러스 D. 근데 A2가 뭐였어? A1 플러스 D. 그럼 얘는 ED가 되겠지. 하나만 더 써볼까? A4는 뭐겠어? 그럼? A3에다가 원래는 D를 더하는 거겠지. 근데 A3가 뭐야? 이거야. 그러면 D를 한 번 더 더했다. A1 플러스 3D가 되는 거야. 자, 잘 봐. 보여들어봐. 얘들아, A2는 A1에다 D를 몇 번? 한 번 더했죠. A3는 A1에다 D를 몇 번?
2번 더했죠. A4는 A1에다 D를 몇 번 더했어? 자, 그러면은 민범아, A에는 A1에다가 D를 몇 번 더하겠어? 마이너스 그렇지. ND가 아니라 N마에서 한 번 더해서 만들겠지. 이 빨간색 공식이 바로 뭐냐? 제 N항에 대한 식, 즉 일반항이 되는 거야. 이 이름 비슷한 거 들어본 적 있지? 어디서? 삼각함수할 때 일반각. N에 대한 딱 하나의 식을 가지고, 각에 대한 식을 가지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서 모든 각들을 다 표현했지.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그래서 그 식을 일반각이라 불렀듯이 N에다가 1, 2, 3, 4 넣으면 A2, A1, A2, A3, A4 다 나오겠지.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항. 즉 그래서 일반항이라 부른다. 알았지요? 오케이? 자, 오늘 배워야 되는 공식 중에 30%가 끝났어요. 딱 3개 나와 공식. 알았니? 33%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고등부에서 내리는 또 다른 정의 하나 더 있다 그랬지. 결국은 뭐냐면은 A1에서부터 D를 더 해나가면서 다음 항 만들고 다음 항 만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다? 일정한 수에. 어떤 수에? 어떤 수, 뭐야? A1이겠죠? 일정한 값을, 뭐야? D겠죠? 뭐 해서? 계속해서, 아이고, 글씨 왜 이러냐. 더해서 만든 수열. 이라고 등차수를 정의합니다. 근데 원래 정의가, 사전적인 정의가 등차라서 나는 이제 원래 정의도 설명을 하지. 근데 요걸 알면은 일반항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또 되니까. 그래서 저걸로 고등부에서 내리고요. 정의를. 자, 두 번째 공식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공식은 뭐다?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 이게 뭘까? 중이 무슨 중자겠어? 어떻게 도대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항들을 늘어넣어서 만드는 게 수열인데 어떻게 무겁다? 그렇지, 가운데 중자지. 자, 간다. A와 X와 B가 있어요. 이 세 수가 뭐 한다?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때 가운데 있는 X를 구하는 방식이야. 알았지? 자, 그런데 얘는 뭐야? A가 A고 공차가 D라고 하면 얘 A 플러스 D지. 그리고 얘는 뭐야? 거기다 D를 한 번 더 더하지. 그리고 A가 있지. 얘들아, 이 세 개를 가지고 가운데 놈을 양 끝에 놈을 이용해서 만들어봐. 어떻게 하면 돼? 더하고 더하고 1은 넣는 거지. 뭘 D를 빼. 자, 가운데 항을 만드는 방법. 2배를 합니다. 그럼 2A, 2B가 나오니까 둘이 더하면 2A, 2B죠. 맞죠? 가운데 놈의 2배는 양 끝에 놈의 합과 같다. 또는 가운데 놈은 양 끝에 놈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것 같다. 이게 등차 중항이야. 그래서 등차 중항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양 끝에 놈을 가지고 만든 평균, 산술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냐?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 이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약간 상식처럼 쓰이는 공식 요거 좀 들어가고 넘어가자. 자, 너희들한테 이제 그래서 뭐 할 거야? 규칙성을 제공을 하겠지. 그때 제일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게 당연히 AN이 등차수일 때일 거야. 그럼 등차수라는 규칙을 알고 나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때 만약에 2개의 항이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자, 결론부터 얘기한다. 등차 등비는 있잖아. 항이 주어지거나 합이 주어지거나 뭐 했을 때 이 공식을 써서 단 한 문제도 못 풀 수가 없다. 즉 쓰기만 하면 무조건 답은 나온다는 얘기야. 뭐 내가 알려준 3가지 공식 다. 뭐 그중에 이것도 하나인 거라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리고 또 다른 공식 하나. 그 3개를 그냥 구하라는 거 그대로 대입을 했는데 못 구한 사람 없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대수, 수원이었죠, 예전에는. 수원을 할 때마다 시험 대비 때 내가 계속 학생들한테 지랄 발광하던 게 있어. 뭐? 공식 좀 써서 답 좀 맞춰라고. 애들이 질문을 해.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하면은 못 풀었어요 라고 하면은 내가 지랄 발광을 하고. 왜? 못 푸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수열은. 몇 개의 유형, 진짜 몇 개를 제외하면 그 문제는 내가 이거 왜 못 풀었어? 라고 안 하겠지.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문제들은 일반항, 중항, 그리고 또 다른 공식 하나. 그 세 개를 대입했는데 아무거나 때려 넣으라는 게 아니라 걔가 시키고 있어. 뭐 구하시오, 뭐 구하시오 하면서. 어쨌든 그때 이걸 때려 넣는데 못 구하는 문제 100% 없다. 다 풀린다. 알았어? 대신에 수열은 규칙성에 대한 얘기니까 좀 빨리 푸는 풀이가 있는 것뿐이야. 효율적인 풀이는 있을지 몰라도 특정 유형은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공식 때려 넣으면 다 나와. 약간 그런 거지. 근데 내가 지랄하는 이유는 알겠어? 공식조차 쓸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야. 특히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혼난 게 너네 윗 학년 애들인데 걔들한테 내가 계속 지랄하던 게 그거야. 아 제발 일반은 공식 좀 쓰라고. 오케이? 자 뭐 어쨌든 뭐 그런데 어쨌든 항이 두 개가 나오면 뭐 한다? 1번 쓰면 된다. 그런데 등차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두 개의 항을 주면은 그 두 녀석을 한번 빼봐. 그러면 원래는 얘는 A 잠깐만 봐. 얘는 A 더하기 n-1D고 얘는 A 더하기 n-1D겠지. 둘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해? A는 사라지죠. n-1D의 그 마이너스 D랑 n-D의 마이너스 D가 사라지죠. 그럼 남은 게 결국 뭐야? n-md. 즉 A5, A1을 주면은 빼면 4D야. A17과 A15를 주면은 둘이 빼면 2D야.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약간 공식처럼 접근하는 방식도 있다. 근데 일반항 쓰면은 뺄 생각을 당연히 할 거고 빼면은 그게 똑같이 나오기는 해. 알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하나 또 등장하냐면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하면서 그런 세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등차수를 세수가 있어요. 자, 저거랑 달라. 저거는 지금 문제 좀 있으면 보겠지만은 여기가 A에 대한 식, A에 대한 식, A에 대한 식으로 나오면서 이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세수를 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가운데 놈의 두 배는 양 끝에 놈의 합과 같다 쓰면 돼. 근데 문제는 그냥 말로만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가 있는데 걔네들의 합은 얼마 이러고 있어. 세수가 뭔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러면 너희들이 미리 잡겠지. 그 문제를 설명하고 싶은 거다. 등차수를 이루는 수, 세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식으로 그 수를 표현을 안 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식으로 쓰는데 그때 쓰는 방법은 뭐다? A와 A'D와 A'ED를 풀면은 틀리는 건 아니지만 연립이라는 귀찮은 연산에 들어가. 그래서 미지수는 A-D와 A와 A 플러스 D 누굴 기준으로? 가운데 놈을 기준으로 공차를 빼고 더하고 꼴로 쓰는 거야. 왜? 항상 제공하는 게 합과 곱을 줄 거야. 곱도 합차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합에서 일단 A를 찾고 시작하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몇 개의 수? 5개의 수가 등장해도 마찬가지야. 그 5놈을 어떻게 표현을 해? 가운데 놈을 A로 표현을 해. 그러면 그 전에 놈은 당연히 A-D고 그 전에 놈은 A-ED가 되는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얘는 A 플러스 ED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잡아? 합을 줄 거라니까. 물론 5개는 잘 안 나오지만. 그럼 여기서 4개의 수가 만약에 등차를 이룬다. 그럼 어떻게 할래? 문제가 있지. 왜? 가운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래도 합은 줘. 그럼 사라지게 얘를 A-D와 얘를 A 플러스 D로 잡는 거야. 알았어? 그럼 얘는 뭐겠어? A 플러스 몇 D? 3D가 되겠지. 새끼야. 아, 단순한 자식. 제발 부탁이니까 규칙성을 좀 봐라. 여기가 2D 더해지잖아. 그렇지. 자식아. 어디, 뭐 초록색이야? 그러면 얘는 뭐다? A-3D가 되겠죠. 알았나요? 사이먼. 이렇게 잡아주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 70% 끝났어. 이제 공식 딱 하나 남았어요. 알았어? 그거 말고 지금까지 배운 거랑 관련된 문제 몇 개만 풀어보자. 아, 이거 다리 아파라. 참고로 이 단어는 등차 등비 같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등차만이라고 보시면 된다. 알았죠? 그래서 숙제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일단 이거 풀고 있어봐. 이거는 아니다. 옆에 괄호친 번호는 아니야. 내가 방향 잠깐 잡아주고 가려고 써놓은 거다. 그냥 쓴 것들만 찾으면 돼. 찾는다? 풀어주면 돼.
자, 5문제입니다. 빠르게 풀어보세요. 전부 다 기본 대표 문제들만 골라놨어요. 가자! 925번. 어머, 잠깐만, 이거 켜져 있다. 유튜브 켜져 있다.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 보다가, 쉬는 시간에 유튜브 보다가, 이어폰 끼고 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어폰만 빼고 수업을 했어. 그 유튜브 소리가 수업 영상에 다 들어간 거. 그 수업 영상 하나 날렸거든. 자, 어쨌든 가자. 자, 925번 어떻게 풀면 될까요? 연립하면 됩니다. 얘가 뭔데? 2A, 2B, 9D, 11D. 그렇지. 2A, 5D, 14D, 19D. 그래서 그냥 둘이 빼면 돼. 8D. 알았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일반화 써서 못 푸는 문제 없다고. 뭐 특별한 고민이란 걸 안 해도 된다. 이게 등차 수열이야. 왜 내가 7월 발광하는지 알겠음? 안 쓰면? 이런 문제야. 자, 929번 가보자. 아, 928번 설명할 게 있었지. 요거는 설명한다기보다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자, 얘들아. 그냥 무지성으로 푸는 느낌, 내가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고민은 좀 해봐. 자, 가봐. 공차가 양수란 건 뭐야? 매 항을 거듭함에 따라 점점 커져간다. 맞죠? 그런데 A6와 A8 더하면 0이라는 얘기는 뭐야? A6은 음수였고 A7이 0이 되면서 A8이 올라갔다는 얘기지. 왜 굳이 A7이 0이어야 돼? A6, A8의 합이 0이니까 중항 써주면 A7은 0이잖아. 알았어? 그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밑에 절대값 바로 풀고 시작하지. 부호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야. 부호를 알려준 거야, 가가. 알겠어? 그런 식으로 먼저 고민을 하고 푸는 문제는 존재한다. 알겠냐? 그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은 진짜 일반항 때려 넣으면 거의 다 답이 나와.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네가 자꾸 고민이란 걸 몇 번 하게 되고, 그러면은 문제를 딱 던졌을 때 기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일반항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고민만 자꾸 주구장창 하게 된다고. 너희도 점점. 그러면 안 돼.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지 그냥 일반 넣으면 되는 문제인지를 구분을 해야지. 알았어? 자, 929번 갑니다. 자, 제7항이 29, 제10항이 20. 자, 두 개의 강을 줬네. 뭐란 얘기야? A10, A7 뺀다. 맞지? A10, A7 뺀다. 그럼 몇 나와? 몇 D? 3D. 근데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9, 이 새끼야. D가 나왔다. 그죠? 그럼 D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다시 한번 이용해서 1번항 AN 찾아가면 되지. 맞죠? 그럼 너희들은 먼저 뭐 A 더하기 6D 근데 D가 얼마? 그럼 A는 얼마? 하면서 나오겠지. 그것을 1번항 세우면 돼. 그래서 음수가 된 거 찾으면 된다. 맞지?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929번 단독 출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형 3번은요. 단독 출제보다는 어떤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시오. 처음으로 뭐 마지막 양수는 언제니? 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야. 그걸 이용해서 다른 걸 풀러갈 거고 그 다른 거를 뒤에서 만날 거다. 그 문제를 위한 연습용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음? 알았음? 자, 하나 더. 933 가보자. 자, 뭐예요? 1과 101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19개의 수열을 넣어서 수열을 만들었대. 자, 수열의 항 몇 개야 지금 현재 그럼? 뭐고? 21개의 항이 있다. 그쵸? 자, 그때 어쨌든 뭐야? A8이야 이거? A8을 구해보래. 자, 그럼 너희들은 일단 뭐다? 가운데 19개를 넣었지만 양 끝에 것까지 합해서 전부 다 전체가 등차수를 이루잖아. 그러면은 알고 있는 101에서 1을 빼줘야 되지. 맞지? 그럼 당연히 100이 나오는데 그 100이 몇 D? 20D가 되는 거지. 그럼 끝이야. A8은 뭐 하면 돼? A8은 뭐 하면 돼? 제일 처음에 있는 1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돼, 얘들아? 몇 D? 8D죠. 선생, A에는 n-1D 아니에요? 라는 이상한 소리 짓거리지 마라. 첫째 항을 1로 잡았다. 첫째 항이 A1이 아니야. 그래서 D를 더한 횟수를 규칙을 직접 봐야지.
알았죠? 한 번 더해서 A1을 만들고 두 번 더해서 A2를 만들기도 했잖아. 그럼 A8은 8번 더 해야지. 2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알았죠? 그런 것 때문에 낚이지는 말고. 그래서 항상 함정이 숨어 있다. 등차 등비에서는. 알겠어? 너무 공식만 때려넣으면 답이 나오다 보니까 함정을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함정에 낚이지 말고. 너무 공식에 의존만은 하지 말고 공식을 기반으로 한다 정도. 알았어? 자, 그런데 33번 유형 몇 번이야? 유형 4번이죠. 유형 4번 역시 이 상태로 등장하나? 아니. 그 뒤에 응용형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 응용형 문제에 대한 기초 베이스가 되는 두 유형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니?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몇 번? 936번 가본다. 이거는 그냥 때려 넣으면 되잖아. 가운데 항의 2배는 양끝에 넣으면 합과 같다. 맞죠? 그래서 실수 합이니까 A를 2차 방정식에서 근각의 관계를 물어봤을 거고 941번 바로 넘어가면 뭐다? 세수가 제공이 된다. 근데 뭐 해봐. 뭐가 나왔어? 합이 나오잖아. 합을 물어보든 마지막에 오케이? 또는 분명히 제공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기왕이면 합을 줍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A마디 A, A D라고 잡아주게 되면 이 세 녀석의 합이 얼마? 21니까 A는 얼마다? 7 나오겠지. 맞니? 그럼 얘들이 전부 다 7마디 7, 7 D가 됐어. 그러면서 뭐하래? 제곱의 합을 제공을 했네. 제곱의 합, 제곱의 합, 제곱의 합 얼마야? 49, 49, 49가 몇 개? 3개. 마이너스 14D 플러스 14D는 사라지지? 그럼 남은 게 뭐야? 2D 제곱. 맞냐? 근데 그게 165래요. 됐죠? 이게 얼마야? 147이야? 땡큐. 그럼 2D 제곱을 준 거지. 얼마? 8이야? 18인 것 같은데? 18이다 맞지? 그러면 D 제곱이 얼마예요? D 제곱은 9. D는 뿔마 3. 뿔마 3 중에 누구야? 모르지. 둘 다 해야지. 왜 3이야? 네. 네. 그래서 D가 양수면 어떤 거? 4, 7, 10으로 커지는 거고 D가 음수면 10, 7, 4로 줄어드는 거고 똑같아. 알아서 어쨌든 곱은 10, 7, 4 280 되는 거지. 알았죠? 예. 고장났어요 순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공식 나간다. 뭐야? 등차설의 합공식. 알았음? 알았음? 자, 간다잉. 등차설의 합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자, 등차설의 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잘 봐. 참고로 미리 얘기할까? 등차설의 합 공식은 그 공식이 왜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 원리까지 기억을 해두면 도움 좀 된다. 반드시 외우라는 건 아니기는 한데 알았어? 도움 되니까 꼭 기억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자, 등차설의 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등차설 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SN이라고 부르는데 자, 다시 한번 SN이라는 거는 뭐다? 등차설 합이 아니다. 알았지? 자, 뭔 개소리야 이게. 자, 보기 들어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SN 할 거야. 근데 그 SN은 꼭 등차 수열에 대한 합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등비 수열의 합도 SN이고 그냥 뭐 이상한 수열의 합도 SN이야. SN의 정의는 뭐냐? A1부터 A2, A3, A4 뭐 중간에 하나도 빠뜨리는 거 없이 순차적으로 다 더하면서 AN까지 더하면은 그걸 SN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는 등차에서도 등비에서도 항상 쓰는 공식이다. 공식이 아니지. 항상 쓰는 그냥 용어 정도라고. 따라서 합, S, sum. 그래서 그냥 SN을 부른 것뿐이야. 그냥 합이야. 알겠죠? 근데 SN은 어떤 합? A1부터 AN까지. 어디서부터? 반드시 첫 장에서부터 출발. 둘째 장, 셋 장부터 더하면 안 돼. 첫 장에서부터 출발해서 AN번째. SN은 AN. 오케이? 까지의 모든 항들을 다 더한 거야. 그럼 S2N의 정의는 뭐야? 헷갈리면 안 된다. 짝수 번째 항들만 더하는 거 아니다. 짝수 번째 항들만 더하는 문제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 일반 항을 짝수 번째 항들만 가지고 일반 항을 다시 만들든가 다다음 단원인 시그마. 우리 쓰는 센이라는 교재는 등차 등비가 같이 있으니까 이 교재를 치면 바로 다음 단원에 수열의 합이라는 게 있어. 거기서는 짝수 번째 만도 더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
만약에 한다 치면은 일반항을 다시 쓰세요라는 의미뿐이야. 짝수 번째 항만에 대한 일반항. 알았음? 자, 어찌됐건 간에 SEN은 그래서 뭐다? 첫째 항부터 EN번째 항까지 모든 항의 총합. 알았음? 자, 근데 그래서 어쨌든 SE는 뭐다? 얘네들을 다 더한 것. 여기까지 이해됐음? 그런데 이게 등차수열이잖아. 맞지? 합공식 유도하는 과정. 자, 보기 들어봐, 이요. 결국 A1이 뭐다? 우리가 첫째 항을 A1 합니다. 근데 첫째 항이라는 놈은 있잖아. 문자를 A를 더 많이 쓰기도 해. 저기도 내가 지금 계속 A 쓰고 있잖아. A라고 쓰고 얘는 그럼 뭐야? A에다가 D 더한 거지. 얘는 뭐야? A 플러스 2D지. 맞냐? 그럼 얘는 뭐야? 원래는 A 플러스 N-1D겠지. 근데 last라는 의미로 L로 표현해보자. 그럼 얘는 뭐야? L 빼기 D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SN 등차수열 합공식을 유도하러 가기 위해서 넘어가 보자. 자, 다음 단계 뭐다? SN을 또 써요. 등차수열 합공식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 나와 있는 SN을 A부터 L까지 합으로 바꿔 쓴다. SN을 한 번 더 씁니다. 그 한 번 더 쓰는 SN은 순서를 싹 뒤집는 거야. L, L-D 더하고 얘는 L-2D가 되겠죠? 더하고 쭉쭉쭉 얘는 뭐야? A. 그럼 얘는 뭐야? A 뿔 D. 자, 그때 위에 내가 파란색을 써놓은 거 저 다 더하기인데 파란색을 써놓은 거랑 밑에 써놓은 식을 봐봐. 어때? 뭐가 똑같아? 뭘 하면? 뭘 하면? 더하면? 인간적으로 A-D 플러스 D인데 어떻게 빼는 거지? 왜 0이야? 다르게 생겼는데. 빼면 당연히 0이지. SN이고 SN인데. SN 빼기 SN 당연히 0이겠지. 10 빼기 10은 0이겠지. 왜 10인지를 찾는 거지, 지금은. 그냥 빼서 0인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자, 더 해보자. 알았죠? 그랬더니 뭐 남아? 좌변은 일단 ESN이 나오죠. 내가 찾으려는 놈의 2배가 나오죠. 근데 우변이 어때?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A 플러스 L이 몇 개 나왔어? 그렇지. 그래서 등차수열 합공식은요. 첫 번째. 2분의 N. 이 N을 SN을 무조건 따라간다고 하지 말고 항의 개수라고 기억을 하죠. 더한 놈의 개수. 알았죠? 뒤에는 뭐다? A 더하기 L. 됐냐? 근데 이게 다일까?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서 L의 정체가 뭐야? L. L을 뭐를 L이라 잡았어 내가? A 플러스 그걸 대입하면 뭐야? 그게 되는 거다. 등차수열 공식 2가지다. 주어진 재료가 마지막 항이 주어지는지 공차가 주어지는지를 구분을 하고 항의 개수라든가 첫째 항은 무조건 위에 거든 밑에 거든 다 있어야 되고. 알았니? 945번 풀어보세요. 자, 또 뭘 제공했어? 그렇지. D를 제공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첫째 항도 함께. 맞죠? 자, 어쨌든 2개의 항을 제공했다. 맞지? 난 그거 말하고 싶었고 그냥 2개의 항을 제공했으니까 뭐 해? 빼면 몇 D? 사이먼. 자, 빼면 뭐야? 18. D가 얼마예요? 6이다. 맞죠? 그러면 D가 6인데 첫째 항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다. 맞지? 됐나요? 그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더해주세요. 그럼 뭐 하면 돼? 쓰면 되지. 뭘 구했어? D가 나왔잖아. 20번째 항이 주어져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럼 뭐다? 2분의 항의 개수 20개 곱하기 몇 A? 2A 플러스 몇 D? 19D. 알았죠? 그냥 공식 때려놓으면 답 나오는 녀석. 알았죠? 졸라 쉽다. 맞지? 아직 끝났단 말 안 써. 핸드폰이래. 필통 놓지 마.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를 보냐면은 자, 너희가 요거 보이지? 951번. 뭐야? 유형 4번의 응용 버전이야. 실제로는 뭐 엄청 응용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는 그냥 A8 구하시고 다 했잖아. 실제로는 이 녀석의 합을 구하시고 많이 줬거든.
학교 시험은 이게 더 많이 나올 건데 이거는 그냥 너무 똑같아서 패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맞죠? 자, 내가 진짜 설명하고 싶은 유형은 이게 아닙니다. 몇 번? 바로 이거예요. 959번. 유형 몇 번이에요, 이거? 10번 별표. 자, 한번 생각해봐. 너네 959번 푼다고 생각해봐봐. 뭐 아니면 살짝 잠깐 끄적거려봐. 어떻게 풀래? 이 문제. D 구해서. 그렇지. 일단 D는 구하겠지. 둘이 빼자. 몇 D? 8D. 그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24. 그럼 D는 3이야. 마3. 그리고 첫째 항이 얼마겠어? 뭐 나오겠지. 맞죠? 20이겠지, 20. 마사 누구야? 누구야? 자, 20이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풀래? 지금 SN의 최대 구하라고 하잖아. 다음 단계는 뭘까? A 나왔고 D 나왔으니까. SN의 최대 치수 물어보니까. 정답. 이걸 가지고 SN을 만들고 있으면 안 돼. 일단 지금 벌써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쓰다 보면 SN이 뭐 나오겠어? N에 대해 2차식 나오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 2차 함수의 최대치수일까? 절대로 아니다. 왜냐면은 축이 딱 떨어져 주면 다행이야. 뭐로? 정수로. 그럼 당연히 올 때 최대네 5 넣어야지 하면 되지.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축이 5나 6이 아니라 뭐 어떤 분수일 수도 있잖아. 2분의 11일 수도 있겠지만 땡큐 하게도. 그지? 3분의 몇일 수도 있잖아. 이게 3분의 15, 3분의 18이니까 3분의 16일 수도 있고 3분의 17일 수도 있지. 그럼 그때마다 다르게 다 풀 거야? 누가 더 가까운지 맨날 비교할 거야? 아유, 훨씬 오래 걸리지. 분수끼리 비교하는데.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SN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문제는 SN을 찾는 게 아닙니다. 방금 시연이가 완전 정확하게 얘기했죠. 자, 다시 한번. SN의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 이 문제는 개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등장한다.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녀석을 일반항을 한번 크기를 그래프처럼 한번 쭉 나타내봐. 첫째 항이 얼마? 내 나이. 그죠? 양수란 말이야. 근데 공차가 얼마야? 음수잖아. 그럼 뭐 점점 다음 항이 뭐겠어? 좀 줄어들고 또 줄어들겠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양수 조그만 게 나오고 나서 뭐 0이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음수로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어디로 넘어가? 음수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한테 SN의 최대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뭐야? 마지막 양수까지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 문제 뭐야? 이거야. 유형 3번 아까 뭐였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었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전까지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번째 항이야? 뭐 나오겠지 뭐. 7번째. 좋았는데 왜 6번째 항이야? 7번째 항이지. 6D를 더하면은 7A7이 나오고 그게 마지막 양수 2잖아.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S7을 구하기만 하면 돼. 알았어? S7은 바로 공식 쓰기 시작하면 되지. 알았니? 그렇게 푸는 거다. 이 문제 별표 쳐놨니?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너희들이 어느 정도 해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뭐 모든 문제를 풀이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았습니까? 자, 마지막 유형 오늘 유형 13번 하나 하고 마치자. 자, 유형 등비지? 오늘 숙제는 그래서 977까지 숙제라고 보면 된다. 얼마 없죠? 알았죠? B단계부터니까.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보다 973. 자, 얘들아, 이번엔 뭐 해봐? 뭐가 주어졌어? SN을 주어졌지. 맞니? SN이 주어졌지. 근데 우리한테 더하라고 하는 게 뭐야? 어머! A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홀수 번째 항만 더하래. 그러면 AN이 뭐야? 첫째 항이 얼마고? 만약에 등차겠지. 이 단원이 등차니까. 등차라면 공차가 얼마인지를 찾고 그러면 근데 홀수 번째 항이니까 공차가 2배가 되겠지. 2개 넘어가고 2개 더해지고 하니까 그럼 공차를 새롭게 설정해야 되겠다. 맞지? 원래 A의 공차가 6이었다면 얘는 10이고 원래 A의 공차가 2였다면 얘는 4일 거 아니야. 그런 놈에 대해서 항 몇 개? 50개 더하시오가 된 거야. 그러면 마지막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게 뭐다? AN.
AN은 식이 필요하든 AN에 대한 공차 첫장이 필요하든 어쨌든 AN을 찾아야 되지. 근데 주어진 건 SN이라고. 얘들아,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 AN. L이 왜 나와?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 응? 어떻게 변형하는데? 아니죠. 자, 누가 등차수리래, 이거? 단원이 등차수리지만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 등차, 등비, 그리고 규칙성이 없는 수열까지 다 섞여 있어. 어떻게 등차라고 확정을 지어? 물론 그걸 내가 한번 설명하긴 했었을 거야, 방학 때 옛날에. 근데 지금은 다시 초기야. 누가 등차 수열 AN이래? 그냥 수열 AN이잖아. 등차라고 한 적 없죠? 그럼 SN에서 AN 구하는 방법이 뭐야? 기억해라.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SN-1을 구하시오. 얘들아. 근데 이거는 이제 식이고 그냥 SN 자체의 의미가 뭐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A1부터 A2, AN-1, AN까지. SN-1은 뭐야? 이거 뺀 거잖아. A1부터 AN까지 SN-1은 A1부터 그 전에 한까지. 빼면은 A만 남겠네. 그렇지. 그 여기 실제로 빼주는 거야. 2n 플러스 1. 되냐?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이대로 가면 감점이다. 어디가 잘못됐냐면 수열에는 A0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첫째 항 A1부터 존재하지. 이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쓸 수 있어. 그래서 아직 1번은 다 구해서 못 구했어. 첫째 항 빼고만 구한 상태라고 보면 돼. 일단 식이 생겨서 등차죠. 그죠? 자, 그럼 첫째 항 A1을 다시 구하자. A1 어떻게 구할래? S1이랑 같아. 3이야. 자,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야 되는데, 위에 식에 n은 1 넣으면 얼마야? 3. 그럼 이미 나왔지. 그럼 굳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AN이 2n 플러스 1이에요 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첫째 항을 구해봤는데 4가 나오는 문제 있을 거야. 그런 문제라면은 두 번째 항부터는 식으로, 첫째 항만 따로 값을 4로 불러주면 되겠다. 알았냐? 요게 등차설의 마지막 유형이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요런 것들 몇 개. 아까 그 유형 3번 응용한 거, SN의 최대값 구하기. 이런 유형들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진짜 딱 공식 쓰면 다 때려 넣으면 다 답 나온다. 알았니? 알았니? 그래서 등차 등비는 진짜 쉬운 단원이야. 못 푸는 문제 있다 없다? 없는 게 정상이고 나한테 질문이 제일 베스트는 몇몇 유형들을 제외하면은 이 문제 답은 나왔는데 이거 좀 또 더 빠른 풀이 없나요? 좀 쉬운 풀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제일 베스트다. 알았지? 물론 아직은 힘들겠지만 너네가 이게 쉬운 풀인지 노가다를 원래 해야 되는 건지 구분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이제 슬슬 생기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